어느덧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3월이라는 이제 춘분의 계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미 봄을 좀 만끽한 듯한 모습을 2월 초에 보여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만 지수는 오늘 마지막 거래일 직전까지 봤을 때 20%의 한 달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1월 확신의 양봉 속에 3월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그 미스터마켓의 시그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일단 마지막 거래일 분위기 자체가 프리마켓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활기차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했는데요. 기술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칩 주식들이 대거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랬고요. 반도체 장비단도 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대규모의 투자 움직임 속에 엔비디아 쪽으로만 수혜가 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수익 증진에 대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매일매일 시장의 해석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간밤 분위기에 따라 일단은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분위기 좀 뒤따라가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소는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 잘 달렸었거든요. 오늘은 같이 뒤따라가는 가운데 어느 포인트에 시장이 주목하는지가 핵심이 되겠고요. 삼성전자 21만 5천 원, 크게 빠져도 21만 전자, SK하이닉스도 107만 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약하고요. 이번 주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3% 가깝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이번 주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오늘 셀사, 소재, 약세입니다. 삼천당제약은 개별적인 재료와 함께 GLP-1,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제네릭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약한 기조가 5위에서 6위에서 10위까지 코스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눈여겨볼 대목은 오늘 쉬어가는 이 수급 안에서도 산업재 쪽이 좀 강합니다. 원전, 조선, 방산 모두 다 선방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실까요? 삼양컴텍이 15%의 강세 움직임, 산업재 쪽 괜찮은 흐름이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초반 프리마켓 시세에서 거래가 집중되는 게 한화 시스템입니다. 10%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엑스게이트 같은 테마성으로 아이온큐의 미국 실적 호조와 함께 주가 급등의 영향을 받는 테마들도 눈에 띈다는 점, 당일 트레이딩으로서 기회가 있을지는 잠시 후 여쭤보죠. 자, 주요 포인트 가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장 너무나 잘 달렸습니다. 어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종가로 봤을 때에는 2월 한 달 동안 20%의 급등 랠리를 보여줬고요. 1월 한 달 동안에 24%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기준으로 어제 밤 사이에 마이너스 2% 빠지면서 오늘 시장은 조정으로 마감이 되는지,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 조정 시 대응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놓고 보자면 외국인이 대차게 팔았죠. 14조 원의 매도, 개인들도 2조 원 매도했습니다. 다만 이 수급에 대한 해석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ETF로 외국인과 개인이 현물로는 팔았지만 ETF로의 투자를 통해서 기관의 14조 매수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흡수됐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14조 원대 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수급 그리고 원화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 1,4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공행진할 때에도 크게 수급적으로의 상관관계는 과거와는 다르게 좀 깨졌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측면에서 2월 마지막 거래의 수급 구도 그리고 오늘의 양봉 움직임,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3월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힌트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까요?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3월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쪽을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떴습니다. 어제 나온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는요. 3월 밸류에이션과 머니 무브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6천을 돌파한 이후에 코스피는 정말 비싼 게 아닐까요?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6,000P 돌파 이후 지금 9배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PER로만 봤을 때는 그리 비싼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자산 비율 PBR로 봤을 때는요. 확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000을 넘어선 코스피의 PBR은
1.91배입니다. 거의 2배까지 지금 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배를 넘어간다.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난 2년 전 겨울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했었죠. 그때 코스피가 PBR 1배 미만, 그리고 삼성전자 0.8배 수준까지 PBR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어느덧 2배까지 올라온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코스피가 PBR이 2배, 그러니까 2배 수준까지 올라갔다 딱 2번이었습니다. 2000년 초, 2007년 말 2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상단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소 비싸다고 느끼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이 EPS 상향 조정의 움직임 안에서 반도체를 우리가 위안을 삼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PER을 봤을 때에는 13배 수준으로 조금은 비싼데 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반도체 외에 대안이 그럼 있는가? 미래에셋증권에서는 PBR이 싼 업종, 다만 ROE가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의 대안이 될 거다. PBR이 조금 덜 싸도 ROE가 함께 개선되는지 여부를 같이 보면서 이제 교집합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건설, 화장품, IT, 하드웨어, 소부장도 여기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한국투자증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소재, 산업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미증시 2달 동안의 분위기를 놓고 보자면 아시겠지만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죠. 자금의 로테이션 속에 기술주 쉬고 소재, 산업재, 에너지 업종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주의 특성상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좀 커플링이 많이 나타나고요. 달러 약세, 원자재 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 증시 안에서의 소재주들의 움직임, 커플링에 주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 성장하는데 PBR 1배 미만의 소재주를 찾아서 이 측면이 3월에는 밸류에이션 비싸다라고 시장이 불안해할 때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3월 전략에 대한 힌트를 받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많은 미국 투자자들 혹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로 하고 싶을 때 ETF를 선택하는 것, 바로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이 상장시킨 EWY라는 이 펀드가 있는데요. 이 ETF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3시부터 해서 리밸런싱에 들어가게 됩니다. MSCI 편입으로 해서 국내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 ETF가 여러 곳에서도 많이 상장을 했지만 이 블랙록의 EWY가 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 부담이 좀 클 거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장 마감 10분 전에 동시효과 물량으로 소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시총이 불어나고 있는 터라 원래는 25% 미만으로만 가져야 하는 그 규율에는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불어나면서 어느덧 28%까지 비중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세법 규정상 다시 25%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초과 물량을 던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주가는 좀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시가총액 초과 지분율을 감안해 봤을 때 거의 한 1조 원 정도 물량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하이닉스는 25%까지는 조금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던져질 1조 원의 삼성전자 물량, 이를 받아낼 많은 수급의 움직임, 이 움직임이 아주 현란하게 장 마감에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초반 분위기와 장 마감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IT 투톱과 관련돼서는 내재 가치보다는 수급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업데이트는 여전히 펀더멘털적으로 좋다라는 측면도 전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방산주로 가볼 텐데요. 새로운 시즌으로 개막을 하는가, 좀 쉬었었던, 그리고 시장의 반도체 랠리에 잠깐 좀 뒤처져 있었던 산업재 쪽으로는 여전히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에는 대미 투자가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 방산의 새로운 큰 손으로 이제 중동이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내용이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반가운 소식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 UAE와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됐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국가 간 계약이기 때문에 힌트를 많이 드릴 수는 없다. 다만 통합
방공무기, 첨단 항공전력, 해양전력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350억 달러의 규모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UAE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크진 않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꽤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이 뉴스와 함께 바로 따끈따끈하게 리포트를 내놨고요. 이렇게 350억 달러의 분야라고만 딱 한 줄 힌트를 줬는데 KB증권은 아마도 LIG 넥스원의 천궁2,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KF-21, 무인기, 헬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상함 등이 아마 이번 협력 대상에 포함됐을 겁니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1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처음 무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조금씩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과 함께 러우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쪽으로 무기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외교전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이것이 시즌2라면 이번에 중동과의 UAE 이 MOU는 시즌3의 서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 판매 그리고 그 이상의 개발과 유지 보수 내용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협력이 이번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도 구체적인 내용이 5월쯤에 나오게 될 텐데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중동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의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부근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살짝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단기간에 투심이 자극을 받았다가 간밤 내용에 따르면 또다시 이란과의 조금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락가락하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이 UAE와의 MOU는 앞으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러니까 투심, 센티가 아니라 본격적인 내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다른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하나오션 10% 가깝게 움직이면서 지금 방산 안에서는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이와 함께 봤을 때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는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일지도 잠시 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아이온큐가 실적 호조와 함께 22%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먼 미래지만 실적과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테마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올해의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지도 잠시 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같이 여쭤볼 거고요. 삼천당 제약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개별 재료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는 앞서 저희가 봤던 대로 PBR이 역사적 하단 밴드 너무 싼데 라는 키워드가 또 한 번 눈에 띄더라고요. 이와 함께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측면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에 좀 더 눈길이 갔습니다. 같이 뽑아본 내용들 기반해서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아직 호가가 잡히진 않고 있고요. 지금 장 시작까지 1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월 너무나 고생하셨고 네. 3월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 2월의 마지막 단추를 잘 꿰야 될 텐데 글쎄요,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정규장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그 분위기가 다른 종목들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엔비디아의 분위기랑은 다르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호가에서는 지금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프리마켓도 그렇고 호가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초반 분위기라서 아마 허수가 좀 잡힐 텐데 마이너스 7%까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기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IT는 현재 만약 조정이 나오면 그리고 고점 대비 5에서 10%의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실 수 있다. 혹은 고점 대비 5에서 10%가 나와도 나는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장이 간밤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하드웨어들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려서라기보단 최근에 좀 과하게 내려왔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그동안 버텼던 하드웨어 쪽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온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프리장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조금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은 장 초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는 좋은 뉴스가 붙어서 나오지만 반대로 안 좋을 때는 또 부담되는 뉴스들이 붙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오늘 아마 장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뉴스들 중에 또 부담스러운 뉴스라고 하면 블랙록 쪽에서 네.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ETF 비중 밸런스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거래일을 이용해서 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건 수급적인 이야기이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왔었던 EPS라든지 포드 PER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정은 여전히 반도체 IT 투톱에게는 기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1월달, 2월달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3월달도 이렇게 올라갈 수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속도에 대한 욕심을 최대한 좀 내려두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조정 시 매수는 IT 투톱 유효. 지금 호가상으로 조금 안정됐습니다. IT 투톱은 마이너스 3% 빠질 것으로 예상돼요. 오늘 정 이사님 보니까 소부장 주셨더라고요. 관심주. 네. 낙수효가 받을 수 있는 소부장도 여전히 투톱 흔들리면 이쪽으로 담아가자는 전략이세요? 일단은 그거와 좀 별개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별개로.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종목이 흔들렸을 때 이제 과연 안 흔들리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없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좀 눈에 떴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오버레이 계측 장비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일단은 전공정 오버레이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고객사 점유율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후공정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용 패드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후공정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요거 말고 지금 IR 오버레이 장비라 그래가지고 요게 작년부터 이제 고객사 대상으로 콜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2분기에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가능성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침 쪽에 단독 기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IR 오버레이 장비가 하이브리드 본딩에 그 오종열 측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IR 오버레이 장비가 이제 컬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납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오늘도 이런 개별 모멘텀으로 해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네. 뭐 가격은 이제 29,500원 이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35,000원, 손절가는 일단 2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 소부장이라기보다는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한 이 변화의 움직임 안에 대표 수혜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35,000원의 TP, 현재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타 소부장 대비 그래도 선방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랍에미레이트랑 MOU 체결합니다. 올해는 방산이 이제 중동 시장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반가운 MOU 소식, 그러면 다시 방산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기회다. 그런 뉴스다라고 해석이 됩니까? 일단 중동 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가 아예 매출이 제로였던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기존에 이제 매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을 또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나온 이 MOU가 아니더라도 워낙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시스템은 긍정적으로 좀 보긴 하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해결이 되게 되면 방산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는 별개로 종전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지정학적이 조금은 완화된다라는 어떤 흐름 때문에 하락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매수 가능하지만 지금은 쫓아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오늘 증시는 아마 기술주들의 이제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물이 오히려 이제 방산주라든지 방어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세는 여전히 좀 크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지금 위치에서 쫓아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정 시에 방산을 담는다면 방금 말씀하신 중동 키워드 하나 시스템 네. 이쪽 봐요? 아니면 다른 키워드로 접근해야 돼요? 일단은 저는 하나 시스템을 우선순위에 두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 쪽은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K2 장갑차하고는 좀 별개로 이 방공미사일, 그러니까 지대미사일 방어 구축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엔 레이더, 라이더, 센서를 또 다루고 있는 i3 시스템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맞아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쪽을 보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재가 분위기가 괜찮네요. 지금 방산도 좋고요. 원전 안에 한전기술도 급등 움직임, 하나 시스템 10%의 급등, 그리고 조선 쪽에서도 한화, 오션,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반도체 수급을 좀 받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여쭤볼게요. 이건 또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이 이전에 좀 주셨던 종목이라 이쪽으로 연결고리 찾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의 급등 움직임, 개별 재료에 반응합니다. 84만 원에서 좀 출발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재료인 거예요, 이게? 일단 이 정도 되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장 패턴 감안하면 100만 원 또 목표를 잡으실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마시고 한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호재성 뉴스는 뭐냐면 삼천당제약 그동안 에스페스 플랫폼이 정말로 효율적이냐 그리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냐 말이 많았지만 이번에 이 에스페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계약 금액은 어제 이제 공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노이즈는 없겠지만 향후에 순이익의 60%라고 하는 이제 이득을 삼천당 제약이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보실 수 있는 분과 생각보다는 수익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극명하게 나뉠 수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공시가 나왔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부터 이들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나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 그 리드 타임이 한 1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우선 지금의 시세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은 좀 챙기시고요. 대신에 이제 다시 담아내는 시점에는 뭐냐면 GLP-1뿐만 아니라 이제는 확장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도 에스페스 플랫폼이 투입이 된다라는 이야기에 반응을 할 때 그때 오늘 분할 매도한 비중을 다시 채우는 전략이 어떻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네요. 바이오 받고 G2G 바이오 주셨던 우리 정 이사님 간략하게 AS요.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데 41%의 수익 지금은 챙겨야 될 때인가요? 아니요. 사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말씀드린 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가 별개로 이제 개별 이슈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믿고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주식은 추세, 기세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려올 때가 아니다.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정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차분하게 문 열어보죠.